대행진 생활법률. 자, 먼저 사례부터 듣고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제가 3명의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를 매달 150만 원씩 보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정이 안 좋다며 양육비를 안 주더니 1년 전부터는 재혼을 해서 현재 부인 눈치가 보인다면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3년 동안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집도 있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다면서 조금만 줄여달라는 겁니다. 무슨 물건값을 깎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문제에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아이들은 계속 커가고 들어갈 돈은 많고 저도 혼자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대로 해 법대로 생각하지만 이들 멋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따라해 헌법에 적힌 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법대로 해, 법대로. 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요. 네네. 우리 청취자들 의견도 기다리면서 이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그 이혼 그렇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육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연자의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돈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죠. 돈만 충분히 있다면 아이 키우는 거 아마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밀린 양육비 있다면 받아야죠. 그리고 양육비는 뭐 형편되면 주고 못 주면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성격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가 살아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직결되는 생명과 관련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네. 자, 사연 주신 어머님 경우를 보니까 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뭐 담보 제공 명령, 이행 명령 같은 신청들이 다 가능하세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은 전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서 받거나 또 회사를 안 다니거나 자영업자다 이렇게 된다면 담보를 처분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행 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은 밀린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 명령으로 전 남편분이 밀린 양육비 보내주면 그 가장 뭐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런데 법원 이행 명령 받고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상담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못 보낸다. 뭐 사연처럼 새로운 가정 꾸렸는데 새로 결혼한 배우자가 엄청 반대한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좀 주겠다. 좀 나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루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예. 또 그 후에도 3번이나 이렇게 넘게 양육비를 안 주면 30일 동안 감치 명령이 나와서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네. 출국 금지, 또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벌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감치 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유치장도 막 가고 이런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1년 동안도 계속 또 양육비를 안 준다. 이렇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양육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양육비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저는 좀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실제로 듣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2021년도 양육비 관련된 법률이 이제 개정되고 입법이 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인에게 이렇게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됐지만 사실 이제 재판까지 가려면 수사도 거쳐야 되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일이 심각하다 보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구하게 되고요. 최근에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도 양육비 관련된 그 부모와 관련된 형사처벌이 내려진 바가 있는데요. 예. 양육을 하지 않는 남편이 부인에게, 제가 전 부인이죠. 전 부인에게 2019년 10월부터 매달 70만 원씩 약
4년간 2,670만 원의 양육비를 이제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당연히 줘야 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거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입었겠느냐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에 징역 4개월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형사처벌 선고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연에서 보면은 진짜 돈이 없다. 조금만 줄여달라. 이러면서 이제 안 보낸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돈 못 번다라고 해도 양육비를 하나도 안 줘도 되느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한 30%까지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이제 판단 기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키울 때 아무리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해도 아이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입혀야 되고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등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하지 않는 분이 회사 그만두거나 파산하거나 빚이 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양육비를 면제할 수는 없고 네. 줄여달라는 요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재산이 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늘려달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것도 마찬가지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사연처럼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집까지 있으면서 줄여달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재산이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또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청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양육비 소송은 엄청난 장기전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나요? 네, 양육비 관련돼서 소송을 걸고 양육비 관련되는 이제 이행명령 결과를 받아도 조금 줍니다. 그리고 네. 또다시 안 주기 시작하죠. 그럼 음. 다시 처음부터 다 밟아야 됩니다. 자, 세상에 이런 장기전이 없고 이런 지구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 먼저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 확정받고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받고 이행명령 받고 다시 양육비 받지 못하면 몇 차례 됐느냐에 따라서 감치명령도 받아야 되고요. 감치명령까지 가야 형사고소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미지급자 고소와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지급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하다가 포기하고 지치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 나온 것들도 보면 부산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1심 판결 선고까지 무려 4년 5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시니까 엄청나게 길고 힘든 시간인 거죠. 예. 그 남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제 지급해야 되는 경우인데 참 어렵네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 사연자분께 우리 변호사님이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은요. 네. 아이 혼자 키우는 거 정말 힘들고요. 아이하고 사실 주말에 좀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 갖고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네. 많은데요. 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도움 하나도 못 받고 혼자 다 해결하라.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 네. 자, 결국 이럴 때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가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사를 거쳐서 최대 1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긴급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아 있습니다. 예, 예. 이 긴급 지원 자금 자체가 연간 단위로 예산이 책정이 되니까요. 아시죠?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고요. 네. 전액 소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선지급, 양육비를 좀 선지급해주고 일정 부분을 먼저 선지급해주는 방식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양육비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법률 지원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일단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